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 SF 판타지 소설가인 공지영 씨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그 이중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이유는 문재인이 적임자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지지하겠다는 소린데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은 하나도 없이 위대한 수령 동지가 우리 인이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아하겠다, 나도 지지하겠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참담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놀러나 다니지 왜 자유대한민국의 다른 시민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도 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공지영 씨의 발언을 많이 모아봤는데, 자, 공지영 씨가 뭐라고 했냐면, 최근 조국 딸과 정유라가 어떻게 다른지 아는 게 지성이다. 소, 닭, 돼지를 식용하는 것과 개, 고양이를 먹는 게 다르다는 걸 아는 게 지성이다 라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팩트는 어땠습니까? 조국 딸 사건이 정유라 사건보다 스펙으로 보나 수상 경력으로 보나 훨씬 심각한 문제점이었죠. 그리고 저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특정 동물에 관해서 식용 반대를 하는 것은 본인만의 기준 아닙니까? 왜 남들에게까지 오만한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런 게 바로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좌파 특징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슬로건을 내걸면서 실제로는 속은 굉장히 오만하고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불안정한 기준치를 굉장히 확고부동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남들에게도 자신만의 그 기준치와 사고를 거리낌 없이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왜 우파의 기본 이념이 자유우파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말장난 자체가 그들의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의 국익은 물론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들의 사익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념이 더 옳습니까? 당연히 자유우파의 이념들이 훨씬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며 동시에 진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공지영 씨의 발언입니다. 20대의 박탈감을 이해해야 한다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그거를 조국이 만든 것인가? 그거를 조국에게 푸는 것인가? 문제의 포인트를 완전히 혼동한 채 마녀 사냥도 들먹이고 답 안 나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바로 공지영 본인 같은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마다 선동이 되어가지고 마녀 사냥에 앞장을 서던 사람인데 본인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래에 한번 밑에 쪽에 한번 보세요. 진정한 젊음이라면 촛불이든 칼이든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촛불이든 칼이든 들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군중심리의 위험성입니다. 우파 사람들이 늘 바로 이 군중심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법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치란 무슨 정치인들이 부정한 돈 몇 푼을 오고 가고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의 법치를 말하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 흐르다 보면 자칫 한 개인이나 사건에 대한 인권과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파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자유우파적 개념에서 말하는 법치란 무슨 무단횡단도 하지 마라, 숨도 쉬지 말고 우리 혼자 깨끗한 척 다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통법규는 잘 지켜야 되겠죠.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 세월호도 언급하고 토착 외구 표현도 튀어나오고 딱딱 키워드들 보이시죠? 사회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이미 이분의 머릿속에서는 정상적인 가치 판단이 심각하게 기울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이미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자신만의 잘못된 확신으로 단단하게 자리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평소 그렇게 좌편향되어 있던 언론들이 이번에 마지못해가지고 조국 사건을 한번 다뤘더니 곧바로 길길이 날뛰는 거 한번 보세요. 토착 외구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의식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감을 잘 잡고 계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반일 감정이라는 건 심각하게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민감한 영린인지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반일 감정에 대해서 제가 일장연설을 늘어놓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일 감정이 제가 밑줄도 쳐놨는데요. 이 부분을 읽는 겁니다. 반일 감정은 우리 한미일 삼각공조를 흔드는데 교묘하게 한국 사회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부분을 꿰뚫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반일 감정은 결국은 반미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글의 말미에는 퍼온 것이라고는 밝히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도 감히 본인이 집단 광기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로 집단 광기인지, 어느 쪽이 진짜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떼법을 쓰는 무리인지 가치 판단 자체를 잘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깨알같이 표창원 씨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이번에 거들었더라고요.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입시사회 모두의 문제다. 전형적인 좌파들의 궤변이죠. 자, 다시 공지영 씨의 발언입니다. 조국을 지지하며 촛불 의미가 포함된 이겨야 되는 싸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시죠? 이미 이 사람은 중립적인 가치 판단이 아니라 니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진영 논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사안인지 사건에 대해서 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공지영 씨는 예전에 국방장관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군대에 다녀왔을까 이런 소리를 거리낌 없이 내뱉었던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과거에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의사를 만났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산삼이 그렇게 많이 나더니 이명박 시절에는 산삼도 안 나가지고 긴급한 병자에게 투입할 수가 없다. 믿거나 말거나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건 왜일까라는 말도 했더라고요. 자, 사람이 진영 논리에 빠지면요 저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진짜. 그러자 한 네티즌이 공지영의 새 남편들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공지영을 떠났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왜일까라며 뼈가 아픈 일침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작년에 공지영 씨는 좌파인 척 정의인 척하면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대다라는 놀라운 발언도 했더라고요. 자, 물론 내용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였겠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을 포함해가지고 한국 사회 좌파들에 대한 모습을 어떤 의미로든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촛불 언급,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 라는 발언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 치가 떨린다는 겁니다. 저짝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의 머릿속에서는 확고한 천사와 악마를 나눠놓고 신성한 성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공지영 씨의 주옥 같은 명언, 나는 정말 궁금하다. 국방장관하고 육군참모총장은 군대에 다녀왔을까? 라는 주옥 같은 명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오늘의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